안녕하세요. 보방여친입니다. 어제는 어떤 책들이 있을까 싶어 도서관에 갔다가 5월의 푸르름이라는 말을 정말 실감을 했거든요. 보통은 그냥 책만 보고 나온다든지 목적성을 가지고 갔었는데 어제는 그러기에는 날씨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한참을 정원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누렸습니다. 어찌나 새들이 많은지 요 근래에 제가 그렇게 새소리를 많이 들은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날이었네요. 햇살과 바람과 그리고 5월에 볼 수 있는 새잎들의 연두연두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켜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5월의 아름다움 놓치지 마시고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부제로는 하버드대 행복한 명강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장샤오형 지음 최인혜 씨가 옮겼고요. 출판사는 다현이네요. 베스트셀러 작가 주요 저서로 베이징 대학교 철학 수업, 멍페이가 말하는 법, 러지아가 세상을 사는 법 등이 있는 지은이 장샤오형은요. 풍부한 개인적 경험과 촌철살인의 거침없는 문체로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바탕이 된 탈벤 샤르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철학과 조직행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고요. 그가 강의한 긍정 심리학과 리더 심리학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1위, 3위를 동시에 차지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는 1등만을 추구하는 하버드생들에게 내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전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아마 글로 옮기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다가 점점 페이지가 뒤로 갈수록 우와 하는 감탄을 하고 즐겁게 읽으면서 어서 빨리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정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새로운 일을 하나 맡았는데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또 그 속에서 조금씩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욕심도 생기고 아니면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치기도 하고 무엇인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아침부터 마음의 정화를 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빨리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함께 들어보실까요? 불완전한 사람이 행복하다. 샤르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실패하는 법을 배워라. 아니면 배우는데 실패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며 우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함이 필수다. 완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직시할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역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심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진다. 이렇듯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정하는 심리가 있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기란 어렵다. 어느 왕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공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는데
머릿결이 칠흑 같았고 탐스러웠다. 왕은 딸들의 머릿결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화려한 머리 장식을 각각 100개씩 선물했다. 100개의 반짝이는 머리 장식으로 꾸민 공주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단장하던 첫째 공주는 머리 장식 한 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공주는 크게 상심했다. 한 개가 모자란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았다. 첫째 공주는 고민 끝에 시종을 보내어 둘째 공주의 머리 장식 한 개를 훔쳐오게 했다. 둘째 공주 역시 머리 장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셋째 공주의 방에 몰래 들어가 한 개를 가져왔다. 셋째 공주도 머리 장식이 모자라자 넷째 공주의 머리 장식을 한 개 훔쳐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과적으로 머리 장식이 부족해진 사람은 막내 공주였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99개의 불완전한 머리 장식을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다. 99개라니 99는 영원함을 의미한다잖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다음날 이웃나라의 멋진 왕자가 머리 장식 한 개를 들고 왕을 찾아와 말했다. 이것은 이 나라의 7 공주님 중 한 분의 머리 장식입니다. 부디 이 머리 장식의 주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머리 장식이 한 개 부족했던 막내 공주는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왜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을까? 머리 장식 100개가 다 있어야 완벽한 인생이고 한 개가 모자라면 망친 인생인가? 어쩌면 한 개가 모자란 덕에 더욱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신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쪽 문을 닫았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둔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을 보지 않고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며 슬퍼한다면 고통 속에 뒹굴다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2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 세상이 주는 갖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자기 자신조차 감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겠는가? 에이브럼 링컨이 대중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다. 분위기가 한창 고양되었을 즈음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누군가가 크게 소리쳤다. 잊지 마시오 링컨. 당신은 한낱 구두 수성공의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장내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잠깐의 정적 후 사람들은 너무 심한 인신공격 아니냐며 저마다 수군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링컨은 의연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 수성공의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링컨의 대답에 사람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인정의 박수갈채를 받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그림자는 없고 빛만 있다면 빛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나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환희를 평생 할 도리가 없다. 어쩌면 부족함이 있기에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모른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워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라. 그러면 언제까지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 위해 학생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이려 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런 방법으로는 학생과 통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제시할 뿐이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희로애락이 두루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스럽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대할 때 인생은 비로소 아름답고 완전해진다. 나만의 장점에 집중하라. 마리안느 윌리엄슨 저서 사랑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온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역시 완전 무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정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 없이 완벽한 옥은 존재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한 점의 티가 옥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다니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행복한걸요. 눈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농아보다는 소리를 잘 듣고 말도 잘해요. 하반신 장애인에 비하면 잘 걷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답니다. 듣고 말하는 거, 걷는 것 외에도 나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누구나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전 무결해 보이길 바란다. 그러나 금은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법.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옆자리의 짝꿍만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탐복할 만큼 손글씨를 잘 써서 더 큰 주목을 받을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래를 못해도 악기 다루는 솜씨가 좋아 선율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지 모른다.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영국 소년 애킨스는 눈에 보이는 생김새의 말투와 행동도 어눌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가 분명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처치곤란한 골칫거리로 보았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앞날이라고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킨스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다. 연기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든 선생님이든 가족이든 귀엽고 웃기고 말았다.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애킨스는 그것을 더 갈고 닦기로 결심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했고 온갖 코미디 연기를 섭렵했다. 그의 연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주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교실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 코미디언 배우 로완 애킨스이다. 그는 미스터 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괜찮다. 자신에게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단점 역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재능 없고 평범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 안의 빛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날이 온다. 중국 시인 벤즈리는 시 단장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당신은 다리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누각 위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밝은 달은 당신의 창가를 장식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장식한다. 강인한 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혹한 운명과 싸웠던 여성도 있다. 마크 트웨인이 나폴레옹과 더불어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꼽은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헬렌 켈러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이의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녀는 이중, 삼중의 장애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을 딛고 행복을 찾아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온몸의 감각만 예민하게 살아있던 그녀가 처음 워터라는 글씨를 썼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하버드 대학교의 레드클리프 칼리지 문턱을 넘었을 때, 첫 번째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고 첫 번째 상을 받았을 때 항상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강인한 영혼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헬렌 켈러는 말했다.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가 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이며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뒤 그것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먼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낸 장점은 진정한 자부심의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자기 실수에 관대하라. 로맨틱 코미디 영화 쉬즈 더 원에서는 남주인공이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살면서 저지른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일일이 고백한다.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고해성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더니 결국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기절하고 나서야 끝난다. 물론 이는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된 장면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며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멀쩡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작은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에게 좀 더 아량을 베풀자. 잘못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거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촌장이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지만 성정이 불같아서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냈다. 이 점이 못마땅했던 마을 사람들은 툭하면 그의 흉을 봤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촌장은 또 그 때문에 화가 치밀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그는 결국 부처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여태껏 저는 마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자 부처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어떤 사람이 자네가 시킨 일을 꾸물대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당연히 화가 나죠. 일을 하려면 꾸물대선 안 되죠. 부처가 다시 물었다. 그럼 반대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자네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나인데 나보다 앞서 나가다니. 그것 보게. 느려도 빨라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평소 자네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 말일세. 촌장은 냉정하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 속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를 내고 말도 거칠게 했습니다. 부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맞네. 하지만 자책할 필요는 없다네.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걸세.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갖도록 하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잘못을 고칠 줄 알고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게 될 걸세. 촌장은 이후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모두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일단 잘못했다면 어느 정도는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일이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차피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다면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의 가능성을 빼앗지 말라.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지주회사가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워런 버핏은 주주들과 장장 6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운영 중인 한 주주가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버핏 씨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대처하십니까? 워런 버핏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대신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 철학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확은 인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우수한 인재를 단번에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었다고 자신합니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가 키케로는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다만 어리석은 자만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고집한다.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진화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워런 버핏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다.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옆집의 화분을 실수로 깨뜨리고 몰래 숨겼던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가? 혹은 좋은 인연이나 기회를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일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있는가?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한 인생이란 없는 법. 오히려 실수나 잘못이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과거의 날들은 가벼운 연기처럼 미풍에 날려 흩어지고 옅은 안개처럼 아침 첫 햇살에 사라져버린다. 중국 현대문학 작가 쭈츠칭의 표현대로 과거 일은 연기나 안개처럼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과거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는 잊어버려라. 스스로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고 사지로 몰 필요는 없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중국 도서 행복으로 향하는 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잘못을 하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고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은 선인이다. 칼을 내려놓으면 그 즉시 성불할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잘못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속죄가 된다.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더라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라. 먼저 자책감에서 벗어나야 잘못을 고칠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타이벤 샤르의 행복한 강의 어떠셨나요? 정말 이 책은 모든 글을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끝내지 않고 이 다음 편도 이어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막 여친이었습니다.